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제 너울쌤의 요양보호사 과외 노트 안에 사실 모의고사 10회차 800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이 문제집을 만들 때 팀장님에게 저는 문제 말고요. 요점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 제 문제집이 가격이 좀 다른 문제집에 비해서 조금 네, 비싸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요약집 내용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너울샘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내용은 제가 17년 차 지금 현직 강사로 예,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것만은 꼭 이해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예, 여기 안에 담았는데 사실 제가 문제집을 출간하고 이런 댓글이나 의뢰가 좀 있었어요. 너울샘 요약집은 혹시 강의가 따로 없나요?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너무 바빠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해드리고 싶었지만, 네, 근데 지금 조금 제가 올해 초반기에 지금 여유를 찾고 있어서, 그때 들었던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네, 이 제가 정리했던 핵심 요약, 네, 14장까지 요약본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예, 개념을 다시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장부터 14장까지 뭐 무리해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예,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1장이 요양보 대상자 이해 파트입니다. 우리 15장까지 되어 있고, 네, 1장 너무 중요하죠. 사실 중요한 이유를 딱 불러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80문제 중에 1, 2번은 항상 요양보 대상자 이해 파트에서 출제를 합니다. 예, 자신 문항부터 풀어 가십시오라고 늘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1번부터 풀기 때문에 1번, 2번은 확실히 잡고 가야지만 3번, 4번부터 떨지 않고 예, 80문제를 당당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장보다 조금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서 1장에 나온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는 걸 너울쌤은 항상 추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PPT를 제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제 문제집에 있는 그대로 제 요약본의 캡처본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제 문제집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이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예, 요약, 핵심 요약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귀로 듣기를 많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반복적으로 듣고 또 눈으로 문제집을 보시면서 가셔도 좋고 또 제 문제집을 따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기열기 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요양보 대상자 이해 파트가 1, 2, 3, 4, 4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절이 노인과 노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노인의 기여. 네, 뭐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알아둬야 돼요. 이 이론장의 35문항들은 전부 다 단어 정리,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노인의 기여에 어떤 기여가 있습니까? 경제적 기여, 정치적 기여, 사회적 기여 세 가지가 나옵니다. 경제적 기여는 뭘까? 예, 산업화를 이룬 세대다. 누가요? 노인층이요. 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정치적 기여는 뭘까요? 엄청나죠? 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달성한 네,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그렇죠? 사회적 기여는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걸 뽑았어요. 한류 형성.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어떤 문화적 발전에 기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이게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제가 지금 예시를 읽었던 내용 네모 안에 있든 아니면 문제에 있든 뭐 산업화를 이룬 시대이며 한국 경쟁 전후로 태어났으며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올 겁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수준이 3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것은 노인의 어떤 기여인가? 그럼요, 경제적 기여에 답을 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개념 정리는 되어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네, 노인층이 기여를 하셨으니까 그럼요, 그거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노인에 대한 보상도 경제적 보상, 제도적 보상, 정치적 보상,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네 가지의 측면에서 보상 파트를 명시하고 있어요. 자, 경제적 보상. 경제가 어떤 보상일까요? 공공시설에 이용을 하실 때는 요금의 감면을 좀 들여서 예, 경제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제도적인 거는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또는 네, 노인복지관, 노인복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네, 그런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해주십시오. 자, 정치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의 날과 어버이날 이런 날들을 좀 기념해서 젊은 세대들의 기감이 될 만한 부분들 선정하고 포상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는 정책 자문이라든지 어떤 기록물 등록이라든지 또 문화재, 우리가 유형, 무형 문화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 이것도 똑같아요. 시험 문제 출제했을 때 네모 아니면 문제, 노인의 날,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뭐 젊은 세대의 귀감이 될 만한 이러한 보상은 노인에 대한 어떤 보상인가요? 그럼 뭡니까? 네, 정치적 보상에 답을 쳐주시면 되죠. 요렇게 출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의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적절한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시고 또 적절한 운동이 좀 필요하시고 사회적 관계를 좀 유지하시고 이런 내용들도 출제하지만 사실 여기는 우리 선생님들 엄청 힘들게 공부하지 않아도 이 건강한 노화 파트는 다 정답을 맞추실 수 있어요. 딱 하나만 생각하신다면 내가 노년에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을 찾으신다면 어렵지 않게 답이 보이실 겁니다. 자, 다음은 2절에 해당하는 노년기의 특성입니다. 자, 우리 노년기의 특성은 제가 한 페이지에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세 가지 특성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단연 심리적 특성을 꼽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고 시험장 가자. 제가 이렇게 늘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17년 동안 수많은 기출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하면서 정말 가장 많이 출제를 했었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는지 아시겠죠? 자, 노년기 신체적 특성으로 뭐 다음에 설명하는 것을 옳은 걸 골라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다 빼버려요. 그냥 제목 그대로 노년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을 때 보기 5개 중에서 2개는 신체적 특성, 2개는 심리적 특성, 하나는 사회적 특성 이렇게 보기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 만들어봐서 알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다 맞추려면 이런 상관없어요. 우리 쌤 뭐 아무거나 놔도 나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공부할 겁니다. 자,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노년기 특성의 신체적 특성에서는 저하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세포의 노화, 면역 능력이 좋아. 면역 능력이 좋아되면 뭘로 나타나죠? 잠재하고 있던 질병,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행, 가역이 막는 거고요. 안일비 못 막는다. 뭐를요? 노하는 노력으로 막을 수 없다. 이런 단어들만 잘 헤아리고 계셔도 되고 사실 신체적 특성이 많이 출제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5장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이런 잔존 능력이 떨어져서 회복 능력이 떨어져서 면역 능력이 떨어져서 소화기계가 어떻게 되나요? 심혈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피부계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4문제가량. 그렇기 때문에 이쪽 1장에서 신체적 특성은 저하이구나. 비가역적 진행이 어떤 뜻이지? 네, 면역 능력의 저하를 대표하는 건 잠재.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정답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심리적인 특성이 5장의 정신, 심리, 여기에서도 이게 언급을 하지만 거기서는 한 문제도 출제하지 않아요. 왜? 다 여기서 낼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향성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단어 뜻을 잘 알아두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자, 그럼 우울증 경향의 증가는 뭡니까?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체중 감소와 같은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나요. 거기다 타인을 비난한다,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그렇죠?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우울증 경향 증가구나. 자, 내향성은 뭡니까? 내면을 중시하죠. 그래서 외부의 사람이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활동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조심성은 뭔가요? 모든 일에는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중시하는 게 조심성의 증가예요. 잘 돼야 돼요. 여여여여 이런 과정 말고 일단 그냥 다 뭐 상관없이 난 잘 돼야 됩니다. 이런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중립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1이 좋아요? 2가 좋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잘 돼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중간에 딱 서버려요. 그게 중립이잖아요. 그리고 매사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잘 돼야 될지를 아직도 한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성의 증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경직성의 증가의 경직은 무슨 말일까요? 굳었습니다. 뭐가요? 생각이.
예, 그래서 익숙한 건 고수합니다. 예, 그런데 새로운 건 싫어요. 바꿔야 되는데 굳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저하되어 보여. 자, 제가 지금 알려드린 단어만 잘 기억하고 뜻만 이해를 하셔도 사실 답은 거의 다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들리는 이 내용들이, 아우, 네, 너울쌤 맞아요. 저 그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그 다음에, 아, 나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두 번 돌려듣기 하시면 딱 들어와요. 그래서 단어 위주로 기억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은 뭔가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 회고가 돌아보잖아요. 다 성공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구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담담해져서 자아 통합, 하나를 이루자. 어떻게 해요? 아, 이만하면 잘 살았다. 예, 그래서 자아 통합이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온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죽음도 평안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다. 이 내용이죠. 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예, 어디에 애착을 보입니까? 친근한 사물. 이유는요,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어 왔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내 옆을 딱 애착, 달라붙어서 지켜주고 있는 그 사물에 대해서 어느 날 마음에 안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기 정체가, 나의 정체가 어떤 건지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심리적인 위안을 삼게 됩니다. 자, 다음은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입니다. 남기자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왜 남기려고 할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남기고자, 인정받고자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면 이건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의 답을 찾아주시면 정답입니다. 자, 의존성의 증가는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신체, 정신, 경제, 뭐 사회적으로 에휴 모르겠다. 그냥 다 알아서 해줘라. 이렇게 말하면 의존성의 증가. 자, 이렇게 단어 뜻을 헤아려 주실 수 있다면 네, 문제 정확히 답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죠. 사회적인 특성. 네, 얘도 보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자, 사회적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인이 되면서 이러이러한 역할의 변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첫 번째,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상실이 되죠. 은퇴라든지 어떤 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가장 내에 어떤 이제 우리 앞에 이 뒤에 나오죠, 뒤에. 네, 빈 둥지 증후군, 이게 엄마의 역할이 좀 사라진다든지 이런 역할의 상실을 겪어요. 오답은 뭘까요? 역할 확대. 아니요, 줄어듭니다. 다음에 경제적 빈곤입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어떤 네, 직장에서 은퇴가 되고 또 하던 일이 좀 많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가기 때문에 또 유대감이 상실돼요. 퇴직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고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조금씩 소원해지면서 유대감도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많이 위축이 됩니다. 또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환의 불편함으로 관계 부정적인 역할이 작용이 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주기별로 에릭슨이 설명하는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에서 노인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다면 통합감입니다. 그래서 통합대의 절망, 통합감, 아까 했잖아요. 자아 통합감. 아, 이만하면 충분히 잘 살았어. 라고 하는 통합감이 와야 되는데 그런 통합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망감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절망감은 좌절이라든지 심각한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전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노년기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3절에 가시면 가족 관계의 변화와 노인 부양 파트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노인 가구 형태가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혼자 살고 계시는 독거의 형태이거나 또는 노부부끼리만 살고 있는 세대의 증가의 모습이 나타나죠. 또 그 안에서 가족 관계의 변화들을 겪습니다. 부부 관계는 네, 우리가 배우자를 상실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죠. 사실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빈 둥지 증후군 네,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분가하고 나셔서 겪는 네, 어떤 외로움이죠. 네, 약간의 허무감이 들 수도 있고 사실 상실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수정학대 가족 예전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는데 네, 지금은 뭐 거의 출제 안 해요. 다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노인 부부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 예, 그래서 수정이 된 거죠. 예전의 가족 형태에 비해서. 그래서 고부장소 관계는 사실 시험 문제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조부모 손자는 형제자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는 종종 언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배우자의 상실이 가장 일대 사건 중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건, 이런 것들 출제하니까 그런 용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노인 부양 문제가 워낙 사회적으로 큰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누구나 당면하는 문제이고 노인의 사고라고 하면 빈곤, 질병, 고독, 무익.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 신체적,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현재 문제로 우리가 올라와 있는 거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사회와 가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항상 등장하는 말이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공적 부양만 필요하다. 띡 오답이죠. 사적 부양만 필요하다. 띡 오답이죠. 네, 국가나 이런 지자체에서 어떤 노인 장병보험 제도나 또는 지자체 제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공적 부양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거와 함께 가족이나 개인적으로도 노력하는 사적 부양이 병행을 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느낌의 내용들이 보기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은 반드시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하나가 될 필요성이 있지 각자 따로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대 통합을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통해서요. 자,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연금과 보험에 가입이라든지 어떤 재교육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대비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정말 강조하고 있는 거, 노인복지 정책의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이런 네 가지가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서술이 되어 있고 잘 기입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문제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절 하나가 대상자 중심 요양보예요. 사실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비공개로 돌아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공개된 경우에서는 사실 이 대상자 중심 정보가 그렇게 많이 시험 문제 언급하지 않았는데 시험에 언급하지 않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실 현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요양보서 표준규제 모든 내용을 정말 존엄이라는 거를 실천하려면 이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라고 하는 휴머니튜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뺄까라는 고민도 했었지만 아니요. 저는 그냥 고집 부리고 넣었어요. 왜냐면 얘는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에 해서는 안 되는 사례들 우리 표준규제 있죠. 무엇이든 강제 아주 안 되죠. 억제돼 쓰시면 안 되고 부적절한 케어 그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문제집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어떠한 사례가 부정적인 사례입니까? 강제로 한다고 해서 예시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부적절한 케어 하시면 안 돼요. 억제돼 쓰시면 이것도 나와 있잖아요. 겨드랑이에 이렇게 손 놓고 잡아 올리거나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요양보 실천의 네 가지 원칙. 이게 휴머니티도 인간다움의 네 가지 기둥이거든요. 대면하기가 바라보기. 예, 항상 같은 눈높이에서 눈을 마주치고 시선의 각도는 0, 그쵸?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2초 안에 말을 걸어주셔야 돼요. 계속 쳐다보고 말 안 하면 왜 그러지? 이런 느낌을 받게 하니까 무섭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하기죠. 대답이 없다면 3초 정도에 기다려주시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걸어주시고 또 항상 긍정형 문장을 이야기해 주시고 참 할 말은 많지만 그래도 이 제 유튜브는 시험을 대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짜 노을쌤이 엄청 많이 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킨십 접촉하기. 천천히 쓰듬듯이 감싸듯이 접촉한다. 접촉해야 될 부위와 접촉하시면 안 되는 부위. 이런 부분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다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수업 시간에 저는 사실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제자 선생님들한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일어서기. 최소 하루에 20분 정도는 반드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최대한 본인 스스로 하겠다고 하시면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되도록이면 부축하지 말고 혼자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게끔 하시는 거. 그리고 최소 하루 20분은 한 번에 20분 서는 게 아니라 각자의 행동마다 도와기를 하셔서 하루에 20분이 초과되지 않으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하게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긴 시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 각 파트별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짧지만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영상 들으시면서 귀로 한번 익혀주시고 또 문제집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옆에다 문제집 딱 놓고 제가 영상에서 했던 내용을
에서 예, 여기 문제집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면 메모를 하시면서 한 번 더 네, 익혀 가신다면 충분한 복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을쌤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또 한 달 이상은 걸리겠죠. 네, 이 14장을 다 가려면 네, 언제 바빠질지 모르니까 4월 중순 이후에는 또 제가 스케줄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 안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장의 너울샘의 과외 노트 핵심 요약 정리를 해봤고요. 네, 또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2장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공부하신 선생님들 화이팅! 응원하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